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다은입니다. 혹시 여러분 소심한 성격, 회피성 성격 때문에 할 말을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드신가요? 저 또한 남 눈치 많이 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창시절에는 유쾌하고 인싸인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과 어떻게든 어울리긴 했는데 뭔가 나만 소외당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고 언젠가는 내쳐질 수도 있고 모두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지내도 뭔가 솔직할 수가 없었고 싫어도 아닌 척하고 다 맞춰줬어요. 그때는 나는 이게 싫다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당연하게 내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내가 맞추는 것만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중학생 때 일화가 하나 있는데 앞니가 토끼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는 애들끼리 자리 바꿔가지고 막 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막 하다가 제 팔뚝을 자기가 앞니로 물 테니 참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되니까 이게 속으로는 물리기가 싫었는데 그때 저는 살살 물어야 돼 라고 했어요. 내가 그걸 거절하면 이 친구가 나랑 말 안 할 것 같고 나를 무는 행위가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한 사람들한테만 그러니까 나를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팔뚝을 내줬어요. 그래서 딱 물었는데 진짜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나와. 아니 이렇게 세게 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또 참았어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더 세게 무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까지 무는데 너 소리 안 질러? 지금 같았으면 그냥 물고 있는 이마를 팍 때렸을 텐데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만하라고 애원했어요. 조금 오래 물려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물려있던 거를 딱 떼니까 제 팔뚝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랑 바로 멍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파하면서도 소심하게 막 이렇게 째려봤는데 그 친구가 뭔가 당황했는지 웃으면서 미안해 나도 이렇게까지 남을 줄은 몰랐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거기서 내가 물라고 했는데 웃어버렸죠. 그래 괜찮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팔뚝을 보니까 피멍이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알록달록한 멍을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거의 막 무지개였어요. 이렇게 내가 싫어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서 내 의사표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받고 싶어서 피해보는 줄도 모르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를 안 싫어하기 바라는 마음은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계속 만나다 보면 타인하고 깊게 친해지기가 힘들고 내가 나를 계속 갉아먹게 돼요. 봐봐요. 타인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요. 그러면 내가 표현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겠어요? 뭔가 불편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겠죠. 근데 그걸 또 타인이 느껴요. 그리고 내가 불편하고 조심스러우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감추고 남이 원하는 것만 다 맞춰주니까 당연하게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행복하겠어요? 그냥 짐이고 부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회피하고 싶어지고 소심한 건 그대로인데 회피성까지 더해진다? 이거 완전히 문제가 심각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한 성격,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이 기질을 키워야 돼요. 바로 공격성입니다. 사람들이 공격성을 공격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격성이랑 공격적인 거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공격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데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적극성, 자기 주장성과 같은 의미예요. 자기 표현을 하는 거, 타인에게 선을 긋고 공격을 방어하는 거, 사람들을 이끌고 조화롭게 만드는 거, 의사결정, 문제 해결 능력 이 모든 것이 공격성에 해당돼요. 공격성을 키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건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가고 자기 존중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대인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딱 반대예요. 자기 표현을 못하고 그러니까 타인과 제대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는 방어하지 못하니까 맨날 당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공격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너무 과하게 사람을 경계하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공격당할까봐 겁에 질려있지도 않게 돼요. 건강하게만 화도 낼 줄 알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굳이 나를 세우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맹수를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맹수를 제압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당연히 불안하겠죠. 근데 내 몸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무기, 도구가 조금 있어. 그러면 아예가 없을 때보다는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팔뚝에 무지개가 생길 정도로 물어뜯긴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공격성은 어떻게 만드냐를 말하기 전에 이 건강한 공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건강한 공격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공격해요. 왜냐면 밖으로 향해야 되는 분노가 있어요. 누군가의 자극으로 인해서 이 감정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못생긴 년 했을 때 이 못생긴 년이라고 말한 애한테 너 지금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냐? 네 거울이나 봐 라고 해야 될 게 이 분노가 나가지 못하니까 그 대상을 바꿔서 자기를 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존감은 또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죠. 자, 두 번째는 슬픔이 많아진다. 감정의 속성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조금씩 변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
느끼고 있다 해서 계속 분노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조금 변화하면서 이 분노가 억울함, 비참함, 슬픔, 무기력 이렇게 상태가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분노가 슬픔으로 전환이 돼서 나가라고 눈물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예요. 해소되라고. 이 몸이 알아서. 그리고 세 번째, 자발성이 떨어진다. 건강한 공격성이 막 화내고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 다가가고 리드하고 진취적이고 뭔가 내가 의사결정하고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격성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공격성이 없는 소심하고 회피성인 사람들은 그냥 이도저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고 눈치 보다가 걱정 근심으로 안 될 생각만 하고 의사선택 최대한 미루고 다발적으로 움직이질 않죠. 도전하고 싶은 마음, 뭔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를 깰 만한 공격성이 없으니까 뭔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좀 넘어서서 내 삶이 여기서 조금 더 변하고 싶다면 이 공격성을 꼭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나아가는 힘을 키울 수 있죠. 알았어. 그래서 공격성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생각과 감정을 인지해라. 공격성 뭐 표출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표출하기 전에요. 표현을 잘하고 싶다. 소심한 성격 바꾸고 싶다. 뭔가 인간관계 잘하고 싶다. 이성관계 잘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기를 배우러 오시는데 표현을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인지를 못해요. 자기의 생각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어떤지를 인지를 해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인지를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지를 못한다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느끼는 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안 느끼려고 하고 외면하고 억압하고 내팽개치는데 다시 인지하려고 하면 그게 뭔지 알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 감정을 느낄 텐데 자기 감정을 예민하게 좀 인지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상처받았던 경험, 지금 미운 사람, 뭐 주먹으로 뚱까뚱까 막 패고 싶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뭐 등등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들을 인지하고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케이 인지까지 했어. 이제 뭐 해야 되냐? 언어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수업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땡땡이는 지금 기분이 어때? 어떤 감정이 느껴져?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지 않습니다. 뭘 원하고 어떤 감정인지를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말로 풀지 못할 뿐이에요. 왜? 말로 안 뱉어봤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언어로 뱉어야 돼요. 모호하고 상투적이고 돌려서 막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뱉어봐야 돼요. 화를 내면서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나는 분명히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화가 아니라 웃고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막 불안해서 몸을 가만히 못 놔둔다거나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거나 말끝을 흐리고 눈동자를 막 이리저리 막 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분노를 꺼내는 연습을 할 때 제가 아까 나열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아냐? 핸드폰 후면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를 찍어봐야 돼요. 그러면 명확하게 찍힙니다. 나는 화를 낸다고, 나는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쥐똥망할 거고 몸을 가만히 못 놔둘 거고 한 곳을 제대로 응시하지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내면과 외면의 상태로는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약하다고 인지하거든요. 무조건 1차원적으로 강한 분노를 뱉어줘야 돼요. 못하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후면 카메라가 좀 그렇다. 그러면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이 화낼 때 어떤 바디랭귀지, 눈빛, 말투를 사용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거울 보고 100번, 1000번, 10,000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격성이라는 걸 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꺼내야 될 때 꺼내고 꺼내지 않아야 될 때 꺼내지 않고 살아가죠. 사람들이요, 상처 줄 거라고 예고하지도 않고요. 나 나르시스트야 라고 광고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모두가 나를 상처 주고 이용할 거야, 이런 불안감으로 사람을 경계하고 혼자 고립시키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말하기, 감정 표현 능력을 길러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만 건강하게 드러낼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운동하세요. 신체적인 힘 무시 못합니다. 심신단련이라고도 하죠.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내 정신도 같이 단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감정 표현이 그냥 말로만 화낸 척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사용해서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감정 표현도 못하고 방어할 힘도 없고 그냥 약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하세요. 스쿼트 100개 하세요. 이렇게 소심한 성격, 회피성 성격인 사람들이 꼭 길러야 되는 기질 한 가지, 공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공격성을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공격성을 키우기 위한 3가지 방법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요. 연습실 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